자, 그럼 볼게요. 학생들 오늘 번잡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대학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바보 오빠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편안하게 손들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막 너 그것도 모르나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을 해야 또 제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백제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백제의 역사입니다. 백제의 역사는 여러분이 많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빨리 지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어느 왕이다, 이 시대에는 어느 왕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줄 테니까 그것만 좀 잘 적으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백제를 다 하는 걸로 좀 목표를 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대 원조왕 백제죠. 자, 요거 문제, 요거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부터. 요거 하고 갑시다. 정답을 이제 채팅창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5번이죠, 5번.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5번밖에 없어요. 3번, 5번이 있네. 3번이 뭐예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3번이. 다시. 3번이 뭐라고? 굴식 돌방 무덤이다. 그다음에 다음. 자, 백제를 볼게요. 자, 책으로 보는 게 여러분 낫죠? 자, 볼게요. 자, 정치. 한강의 나라를 세웠다. 근데 한강이라고 하면, 한강이긴 하지만, 한강 이남의 나라를 건국한 거죠, 이남에. 위례성. 강남에 한 성을 건립했다. 여기서 강남이라는 것은 지금 한강역이죠. 그 다음에 왕족은 부여시이다. 부여시는 내가 얘기해줬죠. 부여시, 왜 부여시인지는 제가 얘기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백제 건국신화와 백제 석촌동무덤 방금 했죠. 이것도 넘어갑니다. 자, 고이왕 봅시다. 고이왕은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정치,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했고 관등제를 정비했다. 여기에서 관등제라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학생들 관등제. 이제 귀족들이 편입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리로 두고 거기에 등급을 맞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옷의 색깔별로 이제 그 관직의 등급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 관복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귀족이 됐으면 내 색깔이 다를 것이고 뭐 제일 적게 가지고 온 놈은 제일 낮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는 거면 안 나오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데 굳이 적자면 백제는 삼색으로 했대요. 삼색. 그 삼색을 뭐 했냐? 자, 비, 청 요렇게 삼색으로 했다고 합니다. 삼색. 그다음에 육자평. 육자평을 부었고 그 밑에 13관등제를 주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육자평 중에 제일 높은 애가 이제 상자평이죠. 상자평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앞에 판서를 보면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학생들? 컴퓨터 껐다 켰다 하니까. 그죠? 내가 유튜버가 잘 돼갖고 컴퓨터 좋은 거 샀으면 좋겠다. 근데 유튜버가 계좌 등록하려면 1000명이 돼야 되는데 나 이제 300명인데 언제 되지? 나 다른 사람들 보면 막 1000명 쉽게 넘던데
뭐, 난 NBA 좋아하는데, 그 조코피 TV인가? 그 조현일 편집장님 뭐 순식간에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늘어나가던데. 아,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진주 학생 내가 학교 가면 학생을 꼭 찾을 거예요. 자, 봅시다. 너무 고마워서. 자, 봅시다. 6좌평이 있죠. 6좌평 밑에 이제 16관등이 있는 거예요. 16관등. 6좌평 밑에. 근데 이 6좌평 중에 대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걔가 상좌평이라고. 그럼 얘도 왕이 임명할까, 귀족이 선출할까? 이것도 이제 귀족이 선출하는 거겠죠. 그럼 얘도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애겠어? 그렇지. 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애겠지. 그래서 이 6좌평이 모여서 회의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정사함이라는 곳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 자, 여기서 질문. 앞에 이거 좀 볼까요? 요런 거를 보면 고구려의 무슨 왕과 비슷해요, 학생들? 이건 질문. 이거는 고구려의 무슨 왕과 비슷합니까? 이거는 고구려의 무슨 왕과 비슷해요? 고구려는 무슨 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소수림. 아까워. 지금 봐봐. 이 고이왕은 국가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야. 소수림은 망해가던 국가를 회복한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국가 기틀을 마련한 고구려의 왕은 누구냐면 이제 태조왕이죠. 태조왕. 태조왕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나한테 틀리는 건 괜찮아. 근데 한능검 시험장 가서 틀리면은 이제 뭐 큰일 나는 거지. 그리고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던데, 잠깐 이거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내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강의를 경남대에서 몇 년 했지? 한 6년 한 것 같아요. 6년? 아니다, 4년 했구나. 중간에 신고까지 포함하면. 한 4년 했는데, 학생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이번에 못 치면 다음에 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나도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내 친구를 보면서 딱 느꼈어. 나는 이 자격증을 치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난 다시 이제 3개월을 준비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다시 생각한 건 내가 앞에 공부했으니까 머리에 남아있겠지. 아니야. 중간중간에 또 일이 있고 이러면 이게 자격증이라는 게 딜레이 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거기에 추가로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나는 3개월 동안 그거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내 친구는 그 3개월 동안 토익을 공부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능검을 떨어지면 내 친구하고 나의 경쟁자들은 뭔가 다른 걸 이미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게 쌓이고 하면 이제 격차가 이만큼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벌어진 격차가 이제 어디서 나냐? 이제 4학년 1학기 때 되면 이제 나오는 거야. 내 친구는 뭐 자격증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제 막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막 학생들 중에는 이제 뭐 취업 휴학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시험 접수가 어려워서 접수 못한 학생들은 나 이해해요. 그러나 지금 접수한 학생들은 무조건 따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화이팅! 제가 꼭 합격시켜 줄게요. 자, 볼게요. 자, 여기가 백제인데, 자, 지금부터 설명한 거 다시 좀 듣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나? 여기가 변환이 있고, 여기에 이제 진안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마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렇게 마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면, 변환에 12개 국가가 있었고, 그 중에 가장 강한 애가 구야국이라고 했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진안에서 제일 강한 애가 12개 중에 이제 사로국이 있다 했어요. 얘가 이제 신라가 되는 거죠. 근데 마한에서는 이제 가장 강한 애가 이 한강 주변의 한강인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지국이라는 데가 제일 셌어. 근데 이거를 고이왕이 때린 거야, 지금. 그래서 목지국이 밀려갖고 이제 전라도로 간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이왕 때 목지국이 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 말도 내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 생각대로 얘기할게요. 목지국이 한강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한강 북쪽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목지국이. 근데 이거를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는 고이왕이 한강에서 이제 목지국을 몰아낸 거야. 그래서 이 목지국이 어디로 갔다고? 지금의 전라도 밑으로 내려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목지국, 이제 만의 목지국을 완전히 없앤 왕이 있어. 걔가 누구냐? 근초고 왕이야. 이게 중요하다고.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고. 완전히 없앤 사람이 누구다? 근초고 왕이다. 알겠죠? 자, 근초고 왕 볼게요. 정치. 왕이 부자 상속을 한다. 정복 활동을 했고 마한을 완전히 정복했다. 아까 얘기했던 전라도에 내려와 있던 마한을 완전히 정복을 했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에서 고국 원앙을 사살했다. 이거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중국과 산둥지방, 중국의 산둥지방, 일본의 규슈 지방으로 진출했다. 여기 보면 지도에 나와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로 진출을 했다. 그리고 동진과 교류했고 일본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다. 이게 약간 문화인데, 자, 이거 백제 석천동 무덤이죠. 이게 문화인데, 학생들이 칠지도잖아요. 한 가지 질문해 볼게. 칼은 이렇게 고대 국가에서 주잖아. 그러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줘. 아래 사람이 위에한테 줘, 칼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칼 같은 거. 칼은 보통 어떻게 줄까요? 그렇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데 이런 거야.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랑 결혼했는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칼을 줬어요. 뭐 나가서 싸우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식칼을 줬어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칼을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한테 칼을 받았다 하더라고. 아무래도 이건 뭐 약간 옛날 관념이지만 여성분들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시어머니가 이제 칼을 줬다고 해요. 이것도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이 칠지도라는 칼이 실제로 사용되는 칼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성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의 칼이 80kg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나보다 덜 나가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칠지도를.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상징검을 이순신 장군이 들고 싸우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가 장군으로 임명됐다는 일종의 임명장이에요. 임명장. 우리나라도 이제 남학생들은 알 거야. 사성장군이나 이렇게 장군이 되면 대통령이 칼을 줘요. 근데 그 칼 갖고 지금 오늘날 칼 갖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총 갖고 싸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또 영향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왕인하고 아직기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냥 잠깐 설명을 하면 왕인이라는 사람은 한자를 가르쳤대요. 한자. 그 다음에 아직기라는 사람 역시 아직기 역시도 한자 한문 이런 문자. 이 사람도 한문 한자 한문 이런 걸 전해줬다고 하는데 난 이렇게 외웠는데 아직도 한자를 안 써? 이렇게 외웠지 나는. 왕인이 일본을 갔는데 아직도 한자를 안 써? 어때요? 지금 방금 내가 작년 한 2년 전에 개발한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한자를 안 써?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능검에 뭐가 나왔냐면 자 보세요. 요 지도를 내놓고 이때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때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때 당시가 이제 뭐예요? 근초고 왕 때니까 누가 죽은 거야? 고국 원왕이 죽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채지도를 하사했다. 또, 아직도 한자를 안 써.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박사 고흥으로부터 서기 편찬.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요새 보기로 아주 핫하죠. 역사서인데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게 아주 핫합니다, 학생들.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침류왕 볼게요. 침류왕. 화학작용왕.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바탕하였다. 우리 불교를 수용한 왕은 이제 소스림하고 같죠. 그 다음에 비유왕. 비유왕 때 신라 누이찌왕과, 누이찌왕이라면 안 되고, 누이찌 마리깡이 정확하면 맞겠죠. 누이찌 마리깡과 동맹을 체결했다. 누구 때문에?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에. 자, 그러면 앞에 학생들 계로왕까지 내가 쭉 설명을 할게요. 계로왕은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때 장수왕이, 이때 이제 처음에 장수왕 전에 누가 등장했어? 광개토대왕이 등장했지.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이때 당시에 백제의 17대 왕이었던, 아신이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아신이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장수왕이 무슨 정책을 폈다고? 이제 평양성으로 천도하자. 이때 당시에 비유왕이 신라와 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왕이 죽고 이제 계로왕이 등장하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좀 복습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첫 번째, 한강유역이다. 여기 강이 흐른다. 그러면 이 강북 지역은 누가 장악한 거야? 광개토가 장악했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누가 장악했다 했어? 이게 장수왕이지. 그래서 장수왕 때 그 알파고한테 당했다 했잖아, 내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 요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왔습니다. 계로왕이 죽은 건 알겠지? 그러면 수도를 옮겼다고. 계로왕이 죽은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걸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문주왕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웅진으로 옮겼다. 웅진이 오늘날 어디다? 공주다. 그럼 질문. 이 수도는 계획적인 수도 이전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급하게 옮긴 겁니까?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 분분한데, 어떤 학자들은 이미 웅진에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건 계획적으로 옮긴 거야, 비계획적으로 옮긴 거야? 비계획적으로 옮겼죠. 그럼 이렇게 비계획적으로 옮기면은 얘네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장수한테 안 죽을 수 있는 대로 가자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장수왕한테 안 죽을 수 있는 대로 가자. 그럼 웅진은 뭐하기 유리한 곳이다? 방어하기 유리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 건데, 수도는 엄연히 따지면 방어하기 유리한 곳에 가면 안 돼. 왜?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평야지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럼 또다시 수도를 옮기겠지. 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비로 가는 거예요. 사비가 어디냐? 오늘날 부여야.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학생들 요 사진을, 요 지도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들. 페이지 26페이지에 이 지도가 내가 내놨는데, 이 한성하고, 요 웅진하고 사비하고 요 위치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들.
이 위치를 기억을 못 하시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이 위치를 좀 잘 기억하세요. 학생들 알겠죠? 사비, 웅진.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능검에 뭐가 나왔냐면 가, 나, 다. 가시기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그럼 가시기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석천동 무덤. 그럼 적어줄까? 이거 다 하고 합시다, 그러면. 다 하고 싹 정리할 때 합시다, 그러면. 자, 문주왕 시험이 안 나와요. 문주왕은 이제 뭐가 시험이 나오냐? 요거만 시험이 나와요. 웅진으로 천도.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약화되고 동성왕. 동성왕 때는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신라의 소지 마리간에게 결혼 동맹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왕권 강화를 시도했고 탐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제주입니다. 제주. 그래서 제주와 제주도가 편입됐고 백가에 나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9번 별표 무령왕. 이거 시험이 무조건 나온다. 학생들 무령왕 시험이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좀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나중에 설명하자. 이게 무령왕 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무령왕릉이에요. 그래서 이 무령왕릉 주변에 6개의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 주변에 배수로를 파다가 이 무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백제의 무덤을 못 건든 거야. 그래서 이게 이거 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고고학이 발전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스웨덴하고 덴마크 요 일대에서 이제 고고학이 제일 먼저 발전하는데 이제 이 고고학을 배우러 일본 사람들이 갔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을 배워가지고 어디에서 실험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망한 문화 유적지가 어디냐면 이제 신라 석굴암이에요. 그래서 석굴암이 지금까지 가면은 유리로 다 막아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 무령왕릉은 이제 이게 1960년에 발견이 됐는데 이 무덤이 자꾸 배수로가 없으니까 이 무덤이 가라앉잖아요. 비가 안 빠지니까. 그래서 이걸 팠는데 이게 대박이었어요. 그대로 유물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이거 무덤 양식이 시험에 나오는데 내가 적어놨는데 이게 벽돌 무덤 양식이에요. 이 벽돌이죠. 그래서 여기에 벽돌을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 무늬가 다 달라요, 학생들. 그래서 보면 책에 보면 요거 줄 거세요. 벽돌 무덤의 양식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령왕릉에서 나온 걸 보면은 무령왕릉에서 나온 걸 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요거 바로 요게 뭐냐면 무령왕릉에서 이제 묻혀 있어. 여기에 보면 그 무령왕하고 무령왕 부인이 이렇게 묻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뭐가 적혀 있었냐? 요게 중요한데 무덤의 주인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찾았습니까? 요거 백제 사마왕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무덤 중에 유일하게 주인의 무덤이 적혀 있는 거.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삼국시대 문화재 중에 유일하게 주인의 무덤이 적혀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질문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뭐 경주에 놀러 가니까 무슨 그 경주에 놀러 가니까 그 무덤에 이름이 이렇게 있던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가짜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삼국 사기만 보고 그 무덤을 찾았거든. 근데 이거를 발굴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제 내가 만약 박씨야.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김씨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연인들끼리 전 여친을 물어보고 뭐 이런 거 안 하는 것처럼 그 무덤을 팠다가 그 무덤의 주인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주인이 나온 거야. 진짜 주인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무령왕릉은 요 앞에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요게 해태예요. 요거를 지키고 있는. 신성동물이죠. 여기서 이렇게 금관도 나오고. 근데 이런 엄청난 문화재를 그때 당시 우리가 발굴 능력도 부족했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 만에 발굴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발굴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았죠. 그리고 또 추가로 뭐가 있냐면은 요거를 내가 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어떤 아저씨가 막 이렇게 걷고 있는 사진 보이죠. 이게 여기 보면 양직공 이게 뭐냐면 옆에다가 적어 볼래요? 내가 불러줄게요. 양직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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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백제 사신이 온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요. 알겠죠? 백제 사신이 온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래서 당시에 백제 사람들의 모습을 또 알 수 있는 귀한 문화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정치로 볼까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22담로, 그러니까 담로가 지방인데 그 몇 개? 22개의 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그러니까 왕족을 왜 파견하냐? 왕족이라는 건 왕의 가족이죠. 그래서 왕족을 파견한 건 뭐냐면은 뭐 솔직하게 세상 살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가족 아니야? 그래서 가족을 파견해가지고 이 지방 통치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대학 다닐 때 내가 학원 강사할 때 이걸 생각한 건데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무령왕릉이 담이 저려. 담이 22개가 저려. 그래서 벽돌이 필요해. 이렇게 외웠어요. 여기 담이 있잖아요. 담. 22담로 할 때 담. 아, 담이 저리다. 22개. 벽돌 좀 가져와. 벽돌 무덤. 진짜 아무도 없는 데에서 혼자 이렇게 떠들려 하니까 너무 외롭네요. 학생들 반응도 봐야 되는데. 근데 반응 안 보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성황 볼게요. 성황. 캐슬킹 볼게요. 캐슬킹. 사비로 천도했다. 아무래도 웅진이 너무 가깝했겠죠. 그 다음에 백제 수도 변청 과정. 이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하고 문화재도 나중에 다 다시 설명할게요. 자, 관제 정비. 6자평과 16관등제를 정비하고, 자, 요거를 좀 다시 좀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 요거를. 정비하고 하나 더 적으세요. 요새 하나가 추가됐는데, 중앙에 22개의 실무 관청을 또 두었어요. 요거 적으세요. 요게 요새 추가됐어요. 중앙에 22개의 실무 관청을 설치했다. 됐습니까? 행정구역은 5부, 지방도 5방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거 바꿨다는 거죠.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했다. 남부여라는 게 뭐냐면은 국가 이름을 남부여로 바꾼 거예요. 백제에서.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백제 멸망이 아니라 남부여 멸망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백제라고 쓰냐?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죠. 국가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다. 왜 남부여인지 알죠? 그 국가의 성이 뭐예요? 백제 왕족의 성이 부여시죠. 그래서 자기는 북쪽에 있는 부여가 망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부여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잠깐 판서를 볼게요.
자,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태백산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소백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낙동강이 흐르고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 가야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요쪽 지역에 이제 누가 있냐? 이제 신라가 있는 거죠. 요쪽에는 이제 백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얘기를 하면 이때 당시에 백제 왕은 누구였냐면 캐슬킹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야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대가야가 이때 가야 연맹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 진흥왕이 있었어요. 진흥왕.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일단 설명을 쭉 해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신라 얘기를 좀 하면 신라가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장 작은 영토, 이쪽은 망망대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산이 깊다는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방어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동네지만 외부의 뛰어난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라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리 중국과 교역하고 싶으면 중국과 교역하려면 어디를 해야 돼요? 중국과 교역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학생들? 고구려를 거쳐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맨날 고구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신라는 빨리 어디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 소백산맥을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 집안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집 외갓집이 이 강원도 양구예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이 강원도 양구 가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보면 이때 이제 중앙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원도를 바로 직선으로 통과할 수 있는 대구에서 바로 춘천까지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제 내가 거기를 운전을 해보면 느낀 점을 얘기하면 다른 고속도로는 이게 빨리 달리면서 이게 중간중간 커브가 있잖아요. 근데 중앙고속도로는 쫙 뻗어나가요. 그래서 운전할 때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앙고속도로가 높아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간다고. 왜 이렇게 가는지 알겠죠, 학생들? 산이 많아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기 조령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려고 하면은 터널을 몇 개를 지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기억이 맞다면 14개, 막 15개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 터널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신라는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신라 입장에서는. 자, 그럼 신라의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럼 백제 입장에서는 지금 수도를 사비로 옮겼는데 백제 입장에서는 다시 어디로 진출을 해야 되겠어?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살아 숨쉬고 우리 조상들이 처음 시작을 했던 어느 지역을 되찾는 거? 한강을 되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를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야?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이 신라가 조령을 넘을 수 있게 백제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라가 조령을 넘는데 이 조령을 넘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단양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던 단양 적성비를 세운 거예요. 이제 신라가 드디어 돌파를 한 거야.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가 돌파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한강에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구려는 두 쪽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밀리고 결국 한강을 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신라는 여기를 차지했고. 근데 여기가 어디냐? 지금의 강원도인데 우리 어머니가 강원도 분이시지만 좀 내가 강원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강원도는 솔직히 점령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그때 당시에는. 왜? 이쪽이 산이 많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안 살고 날씨도 춥고 이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가 별로 용이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데를 차지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배를 타고 다시 중국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중국 가려면 어딜 가야 돼? 한강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은혜는 원수로 갚아야 되겠죠.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한강을 차지해버려요. 누가? 신라가. 그러니까 성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믿었던 친구가 이렇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그래서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이 한강을 끊기 위해서
이제 신라가 한강으로 가는 걸 끊기 위해서 여기로 가서 관산성을 점령합니다. 관산성 전투를 일으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충청도 옥천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라. 이때 성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백제와 그리고 이때 당시 대가야가 신라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 대가야 그다음에 자기랑 오랜 우방인 일본을 손을 잡고 이제 신라를 공격한 거지. 근데 남학생들도 알겠지만은 보통 적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정찰은 누가 해요? 왕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은 그 신하들을 시킵니까? 남학생들 없나? 혹시 정찰을 직접 뭐 여학생들 대답하셔도 돼요. 왕이 직접 정찰을 하겠어요? 아니면 쫄따구들을 시키겠어요? 그렇죠. 이제 보통 부하들을 시키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성왕이 지가 직접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잘 갔다 막 이랬을까요? 말렸겠죠.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굳이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갑니다. 누가? 성왕이. 직접 정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라 병사들을 만나갖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왕이 어이없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대가야하고 외하고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자기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얘네들을 전면시키게 되는 거지. 그리고 대가야는 관산성 전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신라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 가야가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관산성 전투가 모든 국제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백제와의 신라 관계가 끊어지고 백제는 고구려랑 동맹을 맺고 신라는 가야를 없애고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이해가 갑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자, 볼까요?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지. 지금 보면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제 신라를 압박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지. 그리고 신라는 바다 건너서 일본도 상대해야 돼.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신라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수단과 손을 잡는 거야. 근데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민족 국가, 돌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수나라 당나라를 또 견제하게 되는 이러한 국제적 관계가 연출되는데 이 국제적 관계가 무슨 전투로 이제 맺어지는 관계냐고. 바로 관산성 전투 이후의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뭐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선생님 돌궐이 뭐예요? 이민족 국가인데 얘네들이 나중에 터키 세워요. 하여튼 뭐 이러한 거라고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학생들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거 못 풀겠고 오늘 내가 숙제를 내줄 테니까 여러분 숙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풀이는 제가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서 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딜 보시냐면은 성왕 지금 하고 있죠. 자, 성왕 어디 있노? 여기 있죠. 자, 봅시다. 불교 중흥. 불교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게 되는데 일본에다가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이 노리사치계를 파견하여 불교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이렇게 외웠어. 학생들 지난번 한능검에 뭐가 나왔냐면 관산성 전투가 일어났을 때 당시의 사회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요거 찍어야 돼. 나 이렇게 외웠는데 일본 사람들이 내가 적어줄게요. 일본 사람들이 불교를 보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불교를 보았어. 일본 사람들이 불교를 보았는데 너무 사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놀이 사치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없으니까 이게 리액션도 없고 차라리 어떤 학생들 뭐야 하면서 욕이라도 들리면 참 마음이라도 편한데 사람도 없고 나도 뭔가는 해야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자 무왕 봅시다. 무왕. 자 무왕은 뭐냐면 무왕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서동료인데 서동료라는 건 뭐냐면은 서동하고 여기서 서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무왕의 이름이 서동이었대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 더하기 선화공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서동료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서동료와 관련 있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 요건데 자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서동이라는 애가 얘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경주 가가지고 거짓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얘가 쫓겨나요. 그래서 서동이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무왕 때 이제 신라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지. 익산의 미륵사 건설 요거 시험 무조건 나온다. 익산의 미륵사 건설 요거 별표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미륵사라는 게 뭔지 볼게요. 지금은 미륵사가 아니고 미륵사지예요. 사지라는 뜻이 뭐냐면 절이 불타고 절터만 남은 거예요. 절터만. 그럼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학생들 지금 보시는 게 익산 미륵 사지입니다. 사지. 절터만 남은 거죠. 이게 1980년에 찍은 사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탑이 있을 거예요. 요 탑. 요 탑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복원한 게 이 모습인데 지금 보면 요거는 복원돼 있고 요거는 이번에 이번에 복원이 끝났어요. 그럼 자 일단 볼게. 나머지 불타고 없는 거야. 이걸 3탑 3금당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게 지금 복원된 거야. 요게. 근데 이제 이제 수업 시간에 내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보면 돌 색깔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 백제 시대 돌을 끼워놨거든. 그러니까 이게 과연 현대미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게 현대미는 있겠지만 백제미가 있겠어 이게? 내가 말을 잘못했지만 이게 백제미가 있겠어요? 백제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되게 잘 닦았겠나? 이거 완전 기계 갖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건데 바로 요거 요게 뭐냐면 시멘트예요. 시멘트. 그래갖고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 건데 나는 그때 당시에 공부할 때는 아이씨 일본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욕을 했는데 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누구지? 이제 우리 고고학 교수님, 새로 오신 고고학 교수님이 이제 여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얘기해줬는데 지금 경남대학에 계세요 아직도. 그 고고학 교수님이 얘기해주셨는데 이때 당시에 일제강점기가 그러니까 일본이 최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모두 총동원한 거래요 이게 당시에.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당시 기술력으로 모든 걸 다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래요. 익산에서 이 탑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 주민들이 이 탑을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얘기는 뭐냐면 좀 섬세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 탑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탑을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이건 내가 가서 찍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보건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건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이렇게 여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사리가 발견됐어요. 사리. 이 사리가 우동사리 그 사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 이 사리라는 게 뭐냐면 난 잘 모르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을 이제 화장을 하고 그 화장한 거를 사리라고 한대요. 그거를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리 안에서 뭐가 발견됐냐면은
여기 절의 규모와 이러한 것들이 자세하게 적힌 문서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익산 미르사지에서 사리가 나왔다.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험에 나온 건데 바로 요게 나왔어요. 이게 공사가 이제 끝난 거야, 이게. 지금 이거 보건공사가 끝나갖고 요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한능검에 나왔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혼동을 하더라고.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놔두기로 했는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한 건 좋은데 참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안승의 보덕국과 관련이 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안승의 보덕국. 요거와 관련이 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빈 여백에다가 의자왕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의자왕은 왜 다음 시간에 하냐면은 그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할게요.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먼저 내가 한 개씩 정리해 볼게요. 백제의 수도 변천 과정과 문화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디다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 수도가 어디예요? 한성이죠, 한성. 이 한성 시기의 왕은 누구냐? 온조죠, 온조. 온조부터 어느 왕까지? 계로왕까지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을 얘기하면 한강 이남에 정착을 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온조와 계로왕.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 내가 좀 적어줄까? 그게 낫겠지. 고이왕, 근초고왕. 그 다음에 침류는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침류왕. 그 다음에 비유왕. 이런 사람들이 이때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왕들이죠. 그 다음에 한강 이남에 정착했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문화재는 뭐가 있냐면 풍납토성이라는 게 있어요. 풍납토성. 풍납토성. 이렇게 있는데 풍납토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풍납토성 한 개 더 생각났다. 몽촌토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들은 백제의 이제 왕궁 터나 혹은 이 백제의 궁궐을 지키기 위한 성이었다. 아니면 백제의 궁궐이었다. 이 용도는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이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백제 거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온조가 이 위례성이라는 걸 써놨어요. 위례성. 그리고 여기 문화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백제 석촌동 무덤이 있어요. 이거는 돌무지 무덤이죠. 학생들 요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요거를 보면 백제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한성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유추할 줄 알아야 된다고. 두 번째, 웅진시대. 웅진은 오늘날 어디예요? 공주죠, 공주. 그러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왕들 누가 있냐? 문주왕부터 성왕 앞에까지 거니까 무령왕? 무령왕까지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었냐? 문화재 중에는 공산성이라고 있어요. 공산성. 공산성을 잠깐 보여줄게요. 학생들 지금 보시는 게 공산성인데요. 이건 내가 가서 찍은 거예요. 여기 공산성 이렇게 있죠. 여기가 왕궁이었는지 혹은 백제 왕들이 피신하는 곳인지 그건 아직 모르고, 추가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있어요. 우물.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죠. 공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령왕릉이 있죠. 무령왕릉. 대표 무령왕릉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비. 웅진이죠. 웅진은 성왕부터 이제 의자왕 때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 내가 적어놨는데,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 나중에 배울게요. 근데 이거를 평제탑 또는 평접탑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제탑. 그 다음에 백제 금동 대향로라는 게 여기서 발견돼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백제 문화를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릴까요? 다 필기 되셨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여요, 부여. 이거 잘못 적었네. 미안합니다. 부여.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여기 봅시다. 백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봅시다. 자, 중앙정치. 백제는 정삼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한다. 여기가 정삼이 어디냐면은, 자, 이거 적으세요. 정삼이 어디냐. 부여에 천정대라는 데가 있어요. 천정대. 일단 적어놔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부여 천정대라는 곳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부여라고 적으면 안 되겠지. 사비부 이렇게 해놓고 부여라고 적어야지. 천정대에서 이제 바위에서 회의를 했다. 상자평, 이거 선출이라 했죠. 학생들 6자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6개의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제 6개의 부족이 중앙에 편입되면서 얘네들 6자평이 됐고, 그 중에 대빵이 상자평이야. 그냥 얘네들은 족장이고 22부는 행정이야, 행정. 행정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과거에 군장이거나 족장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오방과 담로가 있다. 담로가 몇 개? 22개. 무령왕 때 22담로로 개편했다. 여기에 누굴 파견했다? 왕족을 파견했다. 말단 행정구역은 촌주가 다스렸다. 촌주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아까. 그 다음에 백제의 문화 봅시다. 친유왕 때 공인되었다. 친유왕 때 동진으로부터 동진으로부터 공인되었죠. 동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 무왕 때 복원 과정에서 금제 사리가 나왔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기념으로 시를 적어놨는데 이거를 평제탑이라고 하죠. 왜 평제탑인지 내가 이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지금 얘기할까? 학생들 여기 학생들 여기 보면 이 탑이 있죠. 탑이. 그러면 학생들 탑을 보면 이 탑의 몇 층을 세는 방법이 있어요. 요 밑에가 보면 요쪽이 이제 기단부, 요 전체를 탑신부, 위에를 상륜부라고 하는데 탑신부를 빼고 여기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세면 돼요. 이게 몇 개? 5개죠. 그래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탑을 백제 소정방이 백제를 정복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다 시를 적었다고.
시 보여? 여기 시 적었다고. 여기 시 적은 애가 어떻게 됐다? 이제 시를 적었는데 이게 이제 이제 얘가 시 적고 돌아가다가 김유신한테 빰 맞고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백제금동대학로 봅시다. 여러분 백제금동대학로는 여러분 책에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60페이지에 있는데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부여의 능산리 삽이 이제 부여죠. 부여의 능산리 절이라고 있는데 이 절터만 있는데 이 절터 주차장 만들다가 이거 사리라고 이 절에도 사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리감이라는 게 있고 사리감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돌 요 돌 요걸 사리감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 여기 부여 능산리 절터 앞에 주차장에서 이 백제금동대학로가 발견됐어요. 대향로. 그래서 백제금동대학로가 있는데 이게 뭐냐? 여기 안에다가 넣고 향을 피우면 여기서 연기가 나요. 연기가 싹 하면서 연기가 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확대하면 요렇게 되죠. 이게 뭐냐? 주작이죠. 여기 보면은 이게 산이에요, 산. 근데 이걸 확대하면 여기에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데 이건 조각해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연꽃이 있고 밑에는 청룡이 있고.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느낌상 이거는 무슨 종교의 영향을 받은 작품인 것 같아요, 학생들? 무슨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학생들? 그렇죠, 도교죠, 도교. 그러면 시험 문제에 백제금동대학로를 내놓고 시험 문제에 백제금동대학로를 내놓고 이거와 관련 있는 사실을 고르시오 하면 연개소문이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했다. 이게 답이에요. 이해하셨죠? 다시 이 문화재가 나오면 뭘 찍어야 된다고? 도교를 찍어야 된다고. 여러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힘냅시다. 다 돼갑니다. 29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서산 용현리 마의 삼존상 요거 이게 뭐냐면은 이 불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불상이 움직인대요. 얼굴이. 근데 햇볕의 각도에 따라 얼굴의 모양이 바뀐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별명이 백제의 미소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 한능검에서 백제의 미소와 관련 있는 이 불상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완전히 꿀이거든. 근데 이게 몇 점짜리 나왔냐? 이게 3점짜리 나왔어.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뭐 맞출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석천동 무덤은 안 할게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굴식 돌박 무덤 이것도 안 할게요.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벽돌 무덤이고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벽돌 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요거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왜 밀려있냐? 보면 도교, 산천을 숭배하고 신선 사상을 강조했다. 현실에 없는 거. 관련무늬, 산수무늬 벽돌 요거. 알겠죠? 산수무늬 벽돌 요거. 백제 금동대학로 요거. 요 두 개
반드시 도교라고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도교 아닙니다. 요거 도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유교 봅시다. 잠깐 유교를 좀 설명할게요. 앞에 봅시다. 내가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여러분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유교라는 게 뭐냐. 유교는 춘추 전국시대에 나왔죠. 춘추 전국시대. 중국에서 춘추 전국시대. 이 춘추 전국시대에 유교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죠. 공자. 그래서 이 공자가 이제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 공자가 얘기하는 거는 동물과 사람이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동물과 사람이 뭐가 달라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이성적 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공자가 얘기한 건 효라는 거예요. 효. 그럼 어떤 효가 있냐? 동물은 사람 자식을 챙긴다는 거예요. 동물은 자식을 챙긴다. 근데 동물의 새끼는 부모를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부모를 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때는 뭐 여기 뭐야 경남대학에 다니거나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집에 내려가야겠다.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동물과 사람이 다른 효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효인데 이 효가 이제 더 발전해서 이제 뭐가 되냐? 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예요. 그러면 유교를 바탕으로 이제 학교를 만드는 거지, 삼국시대에는. 그래서 고구려 시대, 그러니까 유교하면 이제 학교들이 대다수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학교에서 충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에는 뭘 가르쳐요? 태학하고 경당이 있고, 백제는 뭐가 있어요? 바로 박사제도라는 게 있어요. 박사제도. 그리고 신라는 뭐가 있냐? 화랑도라는 게 있죠. 그리고 통일신라에 가면은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국학이라는 게 생기죠. 요렇게.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밑에 볼까요? 칠지도. 이거 설명했죠? 근초고왕 때 일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 했습니까? 칠지도 했고. 아, 요거. 고흥의 서기. 이게 역사책인데 이거 어느 왕 때요? 근초고왕 때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거를 많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때 어느 왕이었다면서 옆에서 적고. 그 다음에 칠지도도 근초고왕. 그 다음에 아직기, 왕인. 이 사람들 다 어느 시대 때 사람이에요? 왕인하고 아직기. 이 사람도 근초고왕 때죠. 그리고 근초고왕 때고 그 다음에 놀이사치계는 어느 왕 때예요? 성왕 때죠. 이런 거를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백제를 다 했습니다, 학생들. 수고하셨어요. 숙제를 좀 내줄까 하는데요. 학생들 숙제를 반드시 좀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숙제를 내줄게요. 자, EBS 교재를 펴보세요. 일단 21페이지까지는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21페이지까지. 다시 몇 페이지까지 다 해야 된다고? 21페이지까지. 21페이지까지는 EBS 21페이지까지는 무조건 문제를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페이지. 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 교수님, 저 오늘 교수님하고 댓글에 우리 학교 교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교수님 우리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조만간 전화할게요 교수님. 자 볼게요. 1번 하셔야 되고요. 2번 하셔야 되고 4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페이지 30페이지에 11번, 12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쭉 넘어가셔서 이제 어디를 보냐면 38페이지를 보시면 4번 네, 넘어가셔서 40페이지에는 페이지 40페이지에는 10번 12번 13번 그 다음에 14번 15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숙제입니다 학생들. 오늘 배운 것까지예요.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신 분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내일도 4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